MBC 방송국에서 생중계한 도쿄올림픽 개회식에서는 각 국가들이 입장하면서 국가 소개가 화면에 사진과 자막의 도움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국가를 소개해야 할 때에는 체르노빌 원전, IT에는 내전 장면,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사진 등 각 나라의 대표 이미지를 부적절한 사진을 사용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 개막식 방송에서 심각한 문제로 야기된 부적절한 세계 각국의 자료사진과 선수를 모욕하는 뜻을 내재한 자막을 사용하는 등 TV 방송으로 절대 나갈 수 없을 만한 것들이 MBC 올림픽 개막식 중계 영상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자막들의 내용이 마치 웹사이트상의 익명의 접속자들이 쉽게 달 수 있는 악성 댓글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번 MBC의 부적절한 생중계 방송을 통해 기존 한국의 대외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켰다는 평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계 평화와 국가 간 화합과 건강한 경쟁을 강조하는 올림픽 정신과는 무관한 각 국가가 겪었거나 처해 있는 최악의 사태나 상황들을 사용하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MBC의 올림픽 중계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올림픽에서도 각 국가를 소개하는 한 줄 자막 내용들을 보면 오랜 내전으로 불안정한 국가, 살인적 인플레이션, 섬이 가라앉는 중이다라는 내용으로 이미 논란을 겪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MBC 문화방송 박성재 사장은 해당 논란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국내는 물론 다양한 해외 언론사들이 한국이 세계 국가들을 올림픽 중계에서 개그 코드를 사용해 조롱하고 차별했다는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 이미지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는 미국에서 신규 감염 사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주를 기준으로 일주일 사이에 신규 감염자가 약 5만여 명으로 한 달 전보다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오면 올 가을에는 하루 20만 명 이상 감염되고 3천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CNN 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30개 주가 완전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50개 주 중 접종률이 최하인 엘라바마주는 완전 접종률이 39%에 불과합니다. 엘라바마주는 보수적 성향이 강하며 그동안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는데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자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엘라바마 주지사 케이 아이비는 이달 초에 주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 명령을 내릴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22일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은 미접종자들 때문이며 병원 입원 환자의 거의 100%가 그들이라며 미접종자들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은 친민주당이나 친공화당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으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집 융자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표정원 융자. 한 곳에서 시작된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우보험. 주택, 렌트관리, 상가 건물 전문. 이선미 부동산. 허리가 아프면 허리하세요. 초이스원 헬스센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해 드립니다. O3 컨설팅. 감동을 주는 건강한 김치. 코리아 김치.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전문. 이정숙 보험. 40여 년간 교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온 애틀란타 종합보험. 26일 중국 텐진에서 미중 회담이 열려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쉐펑 외교부 차관이 참여한 회담에서는 특히 북핵 협력과 중국의 인권 탄압, 코로나 기원 규명 등이 주요 화제로 올랐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홍콩에서의 민주주의 탄압, 신장에서 계속되는 대량 학살과 반인륜 범죄, 티베트에서의 학대, 언론 접근과 언론 자유 축소 등 인권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또한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2차 조사를 불허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미 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일부 인사가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나라를 억누르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 한다고 비판하며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참견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원과 가족,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제한을 철회하고 중국 관리와 기관에 대한 제재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각국은 이슈에 대해 솔직하고 열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가운데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자는 메시지 또한 전달했습니다. 그간 세계의 패권을 놓고 부딪히며 심화되었던 갈등 속에 열린 이번 회담에서는 양측이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보다는 현안을 놓고 또 다시 이견을 도출하며 재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담배 제조회사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PMI가 10년 안에 전통적으로 불을 붙여 피우는 연초 형태의 담배를 더 이상 팔지 않을 것이라는 파격적인 소식입니다. 이러한 필립 모리스사의 계획은 세계적인 흡연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증가하는 전자담배 사용자들의 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필립 모리스는 연초담배를 판매하면서도 2017년 연초담배의 특성인 연소를 없애고 뜨겁게 쪄내는 연기를 피우는 방식의 아이코스 제품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필립 모리스사의 연초담배 단종 계획은 최근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재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 대중에게까지 전해진 부분이 많고 전자담배 자체가 더 새로운 제품들을 더욱 다양하게 선보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코스와 같은 관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 결과에서는 관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전체적으로 저감되는 것은 맞지만 니코틴과 타르는 일반 담배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간접 흡연을 포함해 연간 800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빙엔즈 방문간호에서 간병 전문의를 모집합니다. 주 업무는 고객분들의 일상생활 보조입니다.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조지아 거주자분들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직업전문학교에서 2021년도 신입 학생을 모집합니다. 메디컬 어시스턴트 학과, 미디어 영상학과가 개설된 본교 입학 문의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TV는 러빙엔즈 시니어 센터, 수지 홈케어가 함께합니다.